우리 실존 철학을 제가 나가섬이라는 말로 바꾸고 철학이란 말도 슬기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아마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철학이란 말은 원래 희가 붙어 있어서 철학, 희망한다, 바람에 관한 학문이었죠. 철을 바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철이 목적어였어요. 그런데 그 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들은 현실에 관한 학문이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재의 사실이 어떠한지, 또 어떤 제도나 체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철학은 원래 희망하는, 희구하는 유토피아에 관한 학문이었습니다. 그 완전성, 모델에 관한 학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희가 떨어져 나가니까 원래 욕망, 바람, 이상, 꿈꾸는다는 기본적인 철학의 속성이 잊혀졌습니다. 잊히고 나니까 사람들은 철학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진리 증명. 본디 철학이 뭐 진리와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철학의 사실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는 과연 증명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게 이제 철학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희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철학은 사실과학처럼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슬기라는 말로 좀 바꿨습니다. 슬기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지방이 없죠. 요즘 분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문지방을 좀 많이 없앴습니다. 누구나 쉽게 휠체어를 타고도 다닐 수 있게. 하지만 예전에는 다 문지방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문지방이 닳죠. 이렇게 닳도록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갈고 닦아 나가는 깨달음. 그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딱 깨닫는 게 아니고 무한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친 암, 이게 슬기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슬기는 얻어지지 않네요. 생각만으로 슬기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이라는 건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슬기의 덕목이네요.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슬기를 터득할 길은 없는 거죠. 살과 뼈, 피를 부딪혀가면서 나눠가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보다 나은 것,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지향은 하되 그걸 꿈으로 갖고 있고 현실에서는 그 완전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재적 방법. 그러니까 타협이 필요한 거네요. 보다 나은 것이지 가장 완전한 게 아니다. 보다 나은 것, 요것을 추구하는 지혜, 요것을 슬기. 하지만 한두 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므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린 가능성 언제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능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결단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우리의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지키고자 했던 학문, 이것이 바로 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도 우리가 슬기로 바꾸고 또 이제 실존이란 말도 existence란 말을 번역어로 썼다면은 그럼 이제 나가섬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토론 논제가 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화요일날 강의의 핵심은 결국 서양에서는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바람에 그 무엇,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에게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찾은 거죠.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고 이거 나눌 수 없나요? 손 나눌 수 있겠죠. 아프겠죠.
8도 나눌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죽어도 또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톰이라는 거죠. 그죠? 분자, 원자, 소립자, 어이구 뭐 지금은 이제 슈퍼슈팅 촉근까지 넘어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소립자 단계로까지 쪼개고 쪼갰습니다. 특징, 물질은 나눌 수 있다. 그럼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사람에 대해 처음에는 몸, 마음 이 둘로는 나눴네. 그런데 몸이라는 것이 물질에 속하다 보니까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다고 보니까 아이고 사람의 무엇, 사람의 본질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 찐베베코타 덧붙여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 하지만 실체는 아닌. 이게 이제 수부스탄티아, 히포케이메논 이런 말들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뭘로 결론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복합체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개인입니다. 결론이 이거네요. 결국 사람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2500년 물어와서 우리가 갖게 된 결론은 사람은 인디비주얼이다. 인디비주얼은 아톰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톰은 고대 그리스어로 토메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고 저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 인디바이드, 나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톰은 사물에 적용되던 개념이고 인디비주얼은 사람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나눌 수 없는 건 뭘까요? 물질은 나눌 수 있으니 몸은 나눌 수 있고 결국 정신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은 개인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이 개인이란 말의 이 개자는 저란 뜻이야. 지시사입니다. 우리가 원래 쓰던 말이야. 개인하면 저 사람이란 뜻이야. 일본어로는 낯사람, 일본 한자로는 낯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네요. 사람 가운데서 컴포지툼, 복합체로서의 결합체로서의 사람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눴어요. 크게. 근데 몸은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건 결국은 무엇이 될 수 없어서 버리고 정신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은 영혼이다. 사람은 정신이다. 그럼 사람이 정신인가? 다시 물어봐야겠다. 우린 그 대답에 대해서 반만 동의할 수 있어. 아니, 3분의 1? 아니, 5분의 1? 10분의 1? 사람은 가끔 정신이지.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뇌 구조를 보면 오늘날 뇌과학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내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뇌가 프로세싱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뇌의 프로세싱, 뇌의 뉴런들의 패턴화의 과정의 부산물이야. 나라는 건 결과물, 찌꺼기 같은 거야. 주로 이제 내 삶의 모든 결단은 누가 해줍니까? 뇌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이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죠. 거꾸로가 아닙니다. 선택은 이미 내가 다 해놨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정당화해.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뇌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뇌가 작동하는 걸 내가 알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5초 뒤에 10초 뒤에 무슨 생각할지 아실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검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임자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 100% 가운데 90% 이상은 뇌가 처리하는 거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10% 안에서 나한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거 그것만 내가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말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사실은. 하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몇 퍼센트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긴 합니다. 자, 지금 물음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란 무엇인가란 이 물음의 결론은 사람은
못 나눔이다. 근데 무엇을 못 나눌까요? 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 나의 나됨, 나의 재산, 나의 인적 네트워크,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신에게, 왕에게 나눠줄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권리의 주체로서의 나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근대 철학자들의 공로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됐어요. 못 나누는 거죠. 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못 나누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마음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내 영혼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몸을 가져갈 수 없고,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없죠. 배타적 소유권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디비주얼이라는 이 한 낱말이 얼마나 크게 이 세계를 바꿔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이 바로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데카르트가 발견했던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으로서의 정신이었습니다. 정신을 발견한 데카르트의 공로가 큰 것이죠. 그리고 정신, 생각이라는 것 위에 나와 신과 이 세계 모두를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토대주의. 그러니까 이 세계도 구원을 했습니다. 내 정신 위에다가 쌓아놓고 이 세계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세계일까? 실존 철학자들이 그건 세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까미나 사르트르나 읽어보시면 세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상황 속으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세계가 내 정신 위에 이렇게 건립될 수 있을까요? 이거 허구죠. 이래서 이제 뒤집어지는 역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이런 그 본질이라는 것과 성질의 복합체인가요? 라는 이 물음, 이걸 한번 토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인데요.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을 사람에 대해서 물어도 괜찮은지,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돌멩이한테 물을 때처럼 이 돌멩이는 무슨 돌멩이지? 라고 물을 때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도 괜찮은 건지, 그 물음의 형식이 올바른지 이거 한번 토론할 가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좀 한 단계 격을 높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사람은 나가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가서 있다는 사실도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맥락 가운데 서 있는 나 사람의 삶을 갑자기 똑똑 끊어내고 그냥 사람의 몸, 이것만 가지고 무엇냐고 물었으니까 사실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음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 물어진 물음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네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묻고 있는 물음인데요. 아마 한 20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뭐지라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이란 무엇인가는 서양에서의 근본 물음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철학은 아직 태동이 안 됐습니다. 한국 철학에서 물어야 할 근본 물음은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되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깔고 보다 한 차원 높게 삶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이 물어져야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왜 사는가라는 물음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 철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물음은 제5원소라는 영화를 통해 잠깐 보여드렸었죠. 결국 이러한 무엇인가란 무엇 물음은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건 아닙니다. 이 세계에도 적용이 됐었죠. 그러면 이 세계도 결국 해체되고 나뉘고 나뉜 어떤 마지막 원소들의 결합체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 원소가 있고 원소들의 이합집산을 통한 결합체가 있네요. 그럼 세계라는 것은 이런 원소들의 결합체일까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체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원소들이 지닌 무슨 원리가 있어서
원소들이 마음대로 막 이합집산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계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죠? 왠지 뭔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단순히 원소들의 이합집산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기본적인 틀은, 자, 무언무름이었고, 이 무언무름은 무엇이든 쪼개는 거였고, 쪼개고 나면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가 나오고, 그 알갱이를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면 이 세계를 가장 완벽히 설명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무언무름은 하나의 학문의 틀로 기능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학문의 그 핵심적 물음에 대해서 토론하게 됐는데, 셋 중에서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싶으신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여러분이 조금 모둠에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복합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고 싶으신 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분 정도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음,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은 올바른 물음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실 듯.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세계는 원소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네, 안 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2번이 좀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물음을 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 토론 모둠으로 좀 짜주시고요. 토론 모둠은 제한이 없습니다. 3명, 5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팀원을 바꿔도 되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모둠으로 가서 토론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는데, 네,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저는 박혜리인데요. 네, 박혜리 씨. 사람은 무엇이냐고 묻는 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자가 만약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규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자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술적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못 앉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의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의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의자랑 다르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폭력적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으로 질문했는데, 사람이 의자랑 무엇이 다르길래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자에게 폭력적으로 대해도 되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질문 잘 들었고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질문 듣고 바로 떠올린 거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은 하지만 물권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그런 사물에 대한 권리보다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제작자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 있겠지만 물건 자체에 대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답변이 좀 저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을 못했지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토대에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물의 철학이란 책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혜리 씨가 지적한 대로 사람만이 이렇게 존귀한 건 아니고 사물, 동물, 우리 바이오매스라는 차원으로 가면 전 지구의 한 97%를 차지하는 그 생명체의 총량은 미생물들이다. 그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유기체로서의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풍요로움 전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사물도 이게 뭐냐 의자다 그러면 제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것도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마 동의를 대체로 한 것 같습니다. 아, 사람에게도 폭력적이라면은 사물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언 물음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폭력적인 게 아니고 사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이 좀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추가 질문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나오시고요. 질문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광고학과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김민지 씨. 네, 저희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반론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으로는 올바른 물음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다가 신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 의해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한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근본을 계속해서 묻다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라는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란 자체는 그 자체로 실존해 있는 존재인데 그 근본을 지나치게 계속 묻다 보면 이와 같은 혼란이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바른 물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물음을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청중이 지금 조용합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 일어서셔가지고. 예. 사회심리학과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지우? 운이 왜 이지훈 씨? 예. 일단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가 뭔가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서 더 의심이 생기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엇이냐, 무엇이긴 위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다른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발전적인 물음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요즘 최근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물음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되풀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어쨌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을 아예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네, 맨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들었나요? 네, 김예은 씨. 사람들이 저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면 인간이 어떤 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물을 수 있지만 이 물음이 되풀이 되다 보면 이런 카오스나 혼란이나 사회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네, 그 무언 물음을 묻지 말라고 주장하신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인간의 그 물을 수 있는 권리, 존엄성을 박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번 정도 아까 손 드신 분? 네, 양지현이라고 양지현. 네, 문제가 질문을 받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질문이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을 적당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갚음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질문 탓을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는데, 네,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저는 박혜리인데요. 네, 박혜리 씨. 사람은 무엇이냐고 묻는 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자가 만약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규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자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술적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못 앉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의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의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의자랑 다르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폭력적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유를 듣고 싶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사람이 의자랑 무엇이 다르길래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자에게 폭력적으로 대해도 되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질문 듣고 바로 떠올린 거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은 하지만 물권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그런 사물에 대한 권리보다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제작자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 있겠지만 물건 자체에 대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답변이 좀 저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을 못했지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토대에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물의 철학이란 책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혜리 씨가 지적한 대로 사람만이 이렇게 존귀한 건 아니고 사물, 동물, 우리 바이오매스라는 차원으로 가면 전 지구의 한 97%를 차지하는 그 생명체의 총량은 미생물들이다. 그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유기체로서의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풍요로움 전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사물도 이게 뭐냐 의자다 그러면 제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그것도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마 동의를 대체로 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폭력적이라면은 사물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언 물음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폭력적인 게 아니고 사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이 좀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추가 질문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나오시고요.
자, 질문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광고학과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김민지 씨. 네. 저희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반론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으로는 올바른 물음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다가 신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 의해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한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근본을 계속해서 묻다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라는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란 자체는 그 자체로 실존해 있는 존재인데 그 근본을 지나치게 계속 묻다 보면 이와 같은 혼란이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바른 물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물음을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청중이 좀 조용합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 일어서셔가지고. 예. 사회심리학과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지우? 운이 왜? 이지훈 씨? 예. 일단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가 뭔가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서 더 의심이 생기고 자기 본질을 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엇이냐, 무엇이긴 위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다른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발전적인 물음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요즘 최근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물음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되풀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어쨌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을 아예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네. 맨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들어오나요? 네, 김예은 씨. 사람들이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하자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조차 물을 수 없다면 인간이 어떤 정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물을 수 있지만 이 물음이 되풀이 되다 보면 이런 카오스나 혼란이나 사회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 무언 물음을 묻지 말라고 주장하신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인간의 그 물을 수 있는 권리, 존엄성을 박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한 번 정도 아까 손 드신 분? 네, 양지현이라고 하죠. 양지현. 네, 문제가 질문을 받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질문이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을 적당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툼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이게 질문 탓을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는데, 네,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저는 박혜리인데요. 네, 박혜리 씨. 사람은 무엇이냐고 묻는 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자가 만약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규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자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술적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못 앉는 의자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그걸 의자라고 의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의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의자랑 다르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폭력적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유를 듣고 싶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으로 질문했는데 사람이 의자랑 무엇이 다르길래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자에게 폭력적으로 대해도 되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질문 듣고 바로 떠올린 거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은 하지만 물권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그런 사물에 대한 권리보다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제작자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 있겠지만 물건 자체에 대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답변이 좀 저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을 못했지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일 수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토대에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물의 철학이란 책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혜리 씨가 지적한 대로 사람만이 이렇게 존귀한 건 아니고 사물, 동물, 우리 바이오매스라는 차원으로 가면 전 지구의 한 97%를 차지하는 그 생명체의 총량은 미생물들이다. 그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유기체로서의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풍요로움 전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사물도 이게 뭐냐 의자다 그러면 제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것도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마 동의를 대체로 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폭력적이라면은 사물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언무름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폭력적인 게 아니고 사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이 좀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추가 질문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나오시고요. 질문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광고학과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김민지 씨. 네, 저희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반론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으로는 올바른 물음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다가 신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 의해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한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근본을 계속해서 묻다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라는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란 자체는 그 자체로 실존해 있는 존재인데 그 근본을 지나치게 계속 묻다 보면 이와 같은 혼란이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바른 물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물음을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청중이 지금 조용합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 일어서셔가지고. 네. 사회심리학과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지우? 운이 왜 이지훈 씨? 예. 일단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가 뭔가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서 더 의심이 생기고 자기 본질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엇이냐, 무엇이긴 위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다른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되게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발전적인 물음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요즘 최근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물음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되풀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어쨌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을 아예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네, 맨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들어요. 네, 김예은 씨. 사람들이 저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조차 믿을 수 없다면 인간이 어떤 정의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물을 수 있지만 이 물음이 되풀이 되다 보면 이런 카오스나 혼란이나 사회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 무언 물음을 묻지 말라고 주장하신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인간의 그 물을 수 있는 권리, 존엄성을 박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한 번 정도 아까 손 드신 분? 네, 양지현이라고 양지현. 네, 문제가 질문을 받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질문이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을 적당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갚음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질문 탓을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는데, 네,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저는 박혜리인데요. 네, 박혜리 씨. 사람은 무엇이냐고 묻는 게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자가 만약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서 그 규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자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의자는 안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술적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못 앉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의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의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의자랑 다르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폭력적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유를 듣고 싶어요.
좀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사람이 의자랑 무엇이 다르길래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의자에게 폭력적으로 대해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질문 듣고 바로 떠올린 거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은 하지만 물권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그런 사물에 대한 권리보다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 제작자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 있겠지만 물건 자체에 대한 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답변이 좀 저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을 못했지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일 수 있겠지만 인권이라는 토대에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물의 철학이란 책도 있습니다. 지금 그 해리 씨가 지적한 대로 사람만이 이렇게 존귀한 건 아니고 사물, 동물, 우리 바이오매스라는 차원으로 가면 전 지구의 한 97%를 차지하는 그 생명체의 총량은 미생물들이다. 그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유기체로서의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풍요로움 전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사물도 이게 뭐냐 의자다 그러면 제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것도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아마 동의를 대체로 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폭력적이라면은 사물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언 물음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폭력적인 게 아니고 사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이 좀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추가 질문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나오시고요. 질문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광고학과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김민지 씨. 네, 저희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반론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물음만으로는 올바른 물음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례를 들자면 최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다가 신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에 의해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한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근본을 계속해서 묻다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라는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란 자체는 그 자체로 실존해 있는 존재인데 그 근본을 지나치게 계속 묻다 보면 이와 같은 혼란이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바른 물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물음을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청중이 지금 조용합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일어서셔가지고. 예. 사회심리학과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지우? 운이 왜 이지훈 씨? 예. 일단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가 뭔가 그런 쪽으로 빠져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서 더 의심이 생기고 자기 본질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엇이냐, 무엇이긴 위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다른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되게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흠. 저도 그 발전적인 물음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요즘 최근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물음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되풀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빠질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어쨌든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을 아예 올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네. 맨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들었나요? 네, 김예은 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조차 물을 수 없다면 인간이 어떤 정의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물을 수 있지만 이 물음이 되풀이 되다 보면 이런 카오스나 혼란이나 사회적으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네, 그 무언 물음을 묻지 말라고 주장하신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인간의 그 물을 수 있는 권리, 존엄성을 박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한 분 정도 아까 손 드신 분? 네, 양지현이라고 하죠. 양지현. 네, 그 문제가 질문을 받으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질문이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을 적당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음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거지 질문 탓을